미친 거 아니야, 난 안 가. 내가 왜 한국에 있는 학교에 가는데. 나 그냥 집에서 나갈 거야. 미국에 사는 준호가 부모님의 한국 교환학생 제안에 격렬히 반발하며 내뱉은 말입니다. 준호처럼 한국 교육에 대해 엄청난 스트레스와 교우 관계의 힘든 점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미국 교육학 교수. 한인 가족이 한국에 와서 겪은 일 그대로 충격적이면서도 놀라운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집중력 부족으로 학교 생활에 고생하던 14세. 학생 준호가 한국 교육을 만나면서 어떻게 극적인 전환을 맞이했는지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한성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저와 제 가족이 직접 경험한 한편으론 도전적이면서도 감동적인 한국 생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미국에서 살던 저희 가족은 어느 날 한국 교환학생 제안을 받게 됐어요. 당시 미국 시민권자인 준호는 나 차라리 집 나갈 거야 라며 격렬하게 반대했어요. 미국에서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너드 취급을 받는 분위기 속에서 자유와 개성을 중시하는 교육 체계가 준호에게는 오히려 집중력을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거든요. 저와 제 아내는 오랫동안 미국 교육 시스템 아래서 아들 준호가 집중력 부족과 산만함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았어요. 미국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너드 취급을 받으며 운동이나 사교성을 중시하는 분위기 때문에 준호는 자신만의 페이스를 찾지 못하고 방황했어요. 집안 곳곳에 흩어진 미완성 숙제와 과자 봉지, 그리고 들쭉날쭉한 성적표는 그 문제의 심각함을 여실히 보여주었어요. 저와 아내는 준호가 집중하지 못해 게임에만 몰두하는 모습에 깊은 걱정에 빠졌고 여러 차례 플래너를 만들어주고 과외 선생님을 고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미국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지나친 자유를 주다 보니 스스로 규칙을 지키고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 저는 글로벌 교육 시스템에 관한 여러 논문을 검토하던 중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PISA에서 한국 학생들이 수학, 과학, 읽기 영역에서 항상 상위권을 기록하며 문제 해결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특히 한국 학생들은 기초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협동심, 인내심, 예의범절 등 전인적 발전을 이룬다는 연구 결과들이 눈에 띄었어요. 또한 미국 내 한인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명문대 진학률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를 통해 저는 미국 교육이 지나친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강조한 나머지 기본적인 지도와 규율, 체계적인 학습 습관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다는 의문을 품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아내와 전 거실에 앉아 서로의 고민을 나누었어요. 저는 미국 교육은 아이에게 자유와 창의성은 부여하지만 필요한 지도와 구조를 제때 제공하지 못해 아이가 스스로 방향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반면 한국 교육은 기본기를 철저하게 다지고 규칙과 예절, 그리고 협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스스로를 통제하며 성장할 수 있게 해줘 라고 심각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내는 한국 교육이 경쟁적이고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 미국인 부모들이 한국 국제학교나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사례를 보며 우리도 한번 도전해볼 만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점차 설득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한국의 한 대학교에서 1년간 교환 교수로 연구할 기회를 제안하는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제안은 단순한 학문적 연구를 넘어 우리 가족의 인생 전환점이 될 만한 기회로 다가왔어요. 저희 가족은 모두 한국에서 한 해 살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처음 아들 준호는 한국에 가는 건 절대 없을 거예요. 미국 친구들과 게임 모임은 어떻게 하냐고요. 라며 거칠게 반발했지만 저희는 한국의 유명한 프로게이머, 발달된 게임 문화, 그리고 영어 수업을 기본으로 한 국제 학교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 교육은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규율과 존중, 그리고 전인적 발달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국 학생들은 기본기를 튼튼히 다진 후에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말하며 설득했어요.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했어요. 도착한 순간 저는 공항의 청결함과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질서 정연한 분위기에 감탄했어요. 서울에 정착한 첫 주 준호는 새로운 학교에 보내졌는데 그곳에서는 모든 학생이 교문에 들어서자마자 선생님께 90도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에서 입던 후드티와 청바지 대신 그는 불편해 보이는 교복을 입고 나오며 왜 모두 똑같은 옷을 입어야 해요? 내 개성은 어디 갔어요? 라며 투덜거렸지만 그 모습 또한 그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야 하는 과정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 교육은 단순히 학문적 성취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학교에 들어서면 먼저 학생들은 예절 교육을 받으며 선생님과 동급생 모두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학생들은 반드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교실 내에서는 질서와 협력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요. 저는 학교 첫날 준호의 담임 선생님께서 현우 학생, 미국과는 다른 환경이지만 곧 적응할 거예요. 선생님도 최선을 다할게. 라며 정중하게 맞아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곳의 교육 철학이 단순히 학업 성적을 높이는데 그치지 않고 인격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데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느꼈어요. 한국 학교에서는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면서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 수업이 함께 이루어져 학생들이 자국의 전통과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해요. 또한 정해진 시간 내 수업과 그 이후 휴식 그리고 모두 함께하는 급식 문화는 학생들에게 규칙과 협동의 가치를 심어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시스템은 학생들에게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자신을 통제하고 타인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어요. 처음 며칠 동안 준호는 학교의 엄격한 규율과 긴 수업 시간, 그리고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등으로 인해 여기는 정말 감옥 같아요. 라며 불평을 토로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가방을 던지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여기서 하루 종일 겪은 일 때문에 미국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외쳤어요. 눈물에 젖은 준호의 모습을 보며 저희는 이 변화의 과정이 그에게 꼭 필요한 경험임을 깨달았어요. 며칠 후 저는 우연히 부엌 식탁에서 준호가 혼자 숙제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평소엔 게임에만 몰두하던 준호가 휴대폰 없이 스스로 공부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어요. 바로 그때부터 준호의 변화가 서서히 시작된 듯 했어요. 또한 준호는 학교에서 만난 친구 도윤의 권유로 태권도 수업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태권도는 한국의 전통 무예로 단순한 신체 단련을 넘어서 정신 수련과 예절, 그리고 인내심을 함께 배우는 특별한 스포츠예요. 처음 태권도 도장에 들어섰을 때 준호는 긴장하며 여기 사람들은 5분마다 인사하나요? 라며 당황했지만 따뜻한 미소로 맞이해 주시는 관장님이 태권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내 에너지를 올바르게 집중하고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신 수련이야. 꼭 믿고 따라와요. 라는 격려의 말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첫 수업날 준호는 기본 자세와 예절을 배우며 고군분투했어요. 팔은 뻣뻣하고 다리는 흔들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했어요. 주변 학생들이 웃음을 참는 모습을 보며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그의 모습은 한국 교육의 단단한 규율과 인내심을 상징하는 듯 했어요. 그 후 준호는 태권도 수업이 있는 날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도복을 단정히 입고 명상과 호흡법을 연습하며 점차 집중력과 자기 통제 능력을 키워나갔어요. 한 달 후 관장님께서는 준호야, 힘과 열정은 넘치지만 그 에너지를 올바르게 집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해. 앞으로도 꾸준히 연습하길 바래요. 라며 칭찬과 함께 조언해 주셨어요. 태권도 수업 덕분에 준호의 변화는 학교 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모습이 점점 뚜렷해졌고 어느 날은 과학 경시 대회에서 2등을 차지하는 쾌거도 이루었어요. 준호는 이제 여기서 나는 내 자신을 찾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한없이 자유롭지만 그 자유가 오히려 방향을 잃게 만들었어요. 라고 진지하게 자신의 변화를 설명했어요. 가족 식탁에서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단호하게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한국에서 배운 규칙적인 생활, 꾸준한 노력, 그리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며 미래에 대한 확신을 보였어요. 한국 교육의 강점은 단순히 학업 성취에 그치지 않아요. 한국 학교에서는 어릴 때부터 예의범절과 협동심을 중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요. 학생들은 교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교문에서 선생님께 정중하게 인사하며 하루를 시작해요. 이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책임감을 길러주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또한 학교 급식 시간에는 모든 학생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공동체 의식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의 단체 급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되었어요. 한편 한국 교육은 학생들에게 규율과 체계적인 학습 습관을 몸에 익히게 해줘요. 수업 시간은 철저하게 시간표에 맞춰 진행되고 일정한 수업 후 쉬는 시간, 그리고 정해진 시간 동안의 자습 시간은 학생들이 스스로의 학습을 점검하고 정리하는 기회를 제공해요.
이런 체계적인 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을 통제하고 꾸준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법을 배우게 돼요. 이러한 점은 미국의 자유로운 교육 시스템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며 한국 교육이 학생들에게 안정감과 책임감을 심어주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어요. 또한 한국 학교에서는 교과 외 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 창의력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예를 들어 전통음악, 미술, 스포츠, 그리고 최근에는 로봇공학이나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동아리 활동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이 단순히 교과서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며 인성과 창의성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요. 저는 학교 첫날 준호의 담임 선생님께서 준호야, 미국과는 다른 환경이지만 곧 적응할 거야.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 볼게요.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곳의 교육 철학이 단순히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인격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또한 한국의 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고 나아가 미래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해준다고 생각해요. 이후 며칠 동안 준호에게 변화의 징후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부엌 식탁에서 혼자 숙제를 집중해서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평소에는 게임에만 몰두하던 준호가 스스로 공부에 몰입하는 모습에 제 마음은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태권도 수업을 통해 그는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수련에도 매진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했지만 점차 자신의 에너지를 올바르게 집중하는 법을 배우며 태권도 수업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루기 시작했어요. 관장님께서 내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하고 쓰느냐가 앞으로의 발전을 결정할 거예요. 라는 조언을 해주실 때마다 준호는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해 갔어요. 태권도 수업 덕분에 준호는 학교에서도 점점 집중력이 향상되어 과학 경시 대회에서 2등을 차지하는 등 학업 성적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어요. 어느 날 준호는 여기서 나는 내 자신을 찾았어요. 미국에서는 한없이 자유롭지만 그 자유가 오히려 방향을 잃게 만들었어요. 라고 진지하게 자신의 변화를 설명했어요. 그날 가족 식탁에서 준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결연한 의지로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한국에서 배운 규칙적인 생활과 노력하는 습관, 그리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며 미래에 대한 확신을 보였어요. 이러한 변화는 아이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았고 준호의 담임 선생님께서는 준호는 집중력과 자기 통제 능력이 놀랍게 향상됐어요. 규율이 오히려 아이에게 큰 안정감을 준 것 같다고 칭찬하셨어요. 또 준호와 친구들은 서로의 장점을 배우며 우정을 쌓아갔고 효율적인 공부 방법과 시간 관리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어요. 이러한 모습은 한국 교육이 학생들에게 단순한 학문적 성취뿐만 아니라 자기 주도적 학습과 타인과의 협력 그리고 인내심을 길러주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한편 저와 아내는 이러한 준호의 변화를 보면서 한때 미국 교육의 한계를 절실히 느꼈던 제가 점차 한국의 체계적이고 존중을 중시하는 교육 방식에 매료되어 갔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던 중 미국의 한 유명 교육재단에서 한성민 교수님, 한국 교육의 장점과 미국 교육의 창의성을 결합한 새로운 학교 모델을 만들고 싶습니다. 교수님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이 소식은 저에게 큰 기회이자 우리 가족의 삶을 바꿀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어요. 재단의 제안을 계기로 저희는 가족 회의를 통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준호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 진학까지 한국에 남기로 했고 저는 1년 중 절반은 미국에서 새로운 교육 모델을 연구하고 준비하며 나머지 절반은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결정은 단순한 가족의 선택을 넘어 미국과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서로 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뜻깊은 전환점이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점차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사했어요. 준호는 국제학교에서 우수 학생으로 인정받으며 학교 임원으로서 미국에서 온 신입생들의 멘토 역할도 자처하게 되었어요. 그의 태권도 실력은 더욱 발전해 거의 검은 띠에 가까운 성과를 이루었고 매일 아침 스스로 일어나 운동과 학습 계획을 세우며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변모했어요. 한 번은 문화교류의 날 행사에서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동안 준호는 태권도 시범에 매료되어 아빠, 오늘 본 태권도가 정말 멋있었어요. 벽돌을 손으로 깨는 모습이 너무 놀라웠어요. 라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후 준호는 직접 태권도 도장을 찾아가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따뜻하면서도 엄격한 사범님의 지도 안에서 태권도의 기술과 그리고 인내와 예절을 배우게 되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사범님께서 준호야, 내 에너지는 정말 대단하지만 그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하고 사용하는지가 중요해. 라고 조언해 주시자 준호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했어요. 또한 준호는 학교에서 점점 자신감을 회복하며 어느 날 친구 도윤과 함께 학교 과학 경시 대회에 참가할 계획을 자발적으로 세우기도 했어요. 도윤은 미국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체계적인 학습법과 시간 관리 요령을 전수해 주었고, 이로 인해 준호는 학업 성적뿐만 아니라 태권도와 학교 생활 전반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루게 되었어요. 이러한 변화는 단지 준호 한 사람의 성장이 아니라 저희 가족 전체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저는 미국 교육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한국 교육의 엄격한 규율, 그리고 그 속에 깃든 협력과 존중의 가치를 비교 연구하며 균형 잡힌 교육 융합 모델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어요. 논문에서는 교육은 국경을 초월하여 인간의 보편적 가치인 존중, 노력, 그리고 균형을 함양하는 과정이다라는 메시지를 담아 많은 학계와 부모님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어요. 어느 날 저녁 가족 식사 시간에 준호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빠, 엄마, 우리 언제 미국으로 돌아가요? 그 말에 저와 아내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준호는 차분하게 저는 여기서 배운 것들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한국에서 얻은 규칙적인 생활, 꾸준한 노력, 그리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 덕분에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드러냈어요. 그 순간 저는 교육학자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준호가 예전의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까 두려웠고, 반대로 한국에서의 체계적인 교육이 준호에게 평생의 자산이 되어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결국 준호는 저는 한국 대학에 진학해서 나중에는 아빠가 준비하시는 새로운 아카데미에서 한국과 미국의 좋은 교육 방식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라고 자신의 꿈을 밝힘으로써 가족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우리 가족은 결국 준호가 대학에 다니는 동안 한국에 남기로, 그리고 저는 1년의 절반은 미국에서 나머지 절반은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새 교육 모델 개발에 매진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결정은 단순한 가족의 선택을 넘어 미국과 한국 교육 시스템의 장점을 융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한국 생활이 점차 우리 가족에게 자리 잡으면서 저희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준호는 국제학교에서 우수 학생으로 인정받으며 학교 임원으로서 미국에서 온 신입생들의 멘토 역할을 자처했고, 그의 태권도 실력은 눈에 띄게 발전해 거의 검은띠 수준에 도달했어요. 매일 아침 스스로 일어나 운동과 학습 계획을 세우며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준호의 모습은 그야말로 놀라웠어요. 저와 아내는 이러한 준호의 변화와 성장을 보며 한때 미국 교육의 한계를 깊이 체감했던 제가 오히려 한국 교육의 체계적이고 존중을 중시하는 철학에 매료되어 갔음을 깨달았어요. 또한 미국의 유명 교육재단에서 제안한 시범 아카데미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한국 교육의 엄격한 규율과 미국 교육의 창의성을 결합한 융합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제 연구 논문에서는 교육은 국경을 초월하여 인간의 보편적 가치인 존중, 노력, 그리고 균형을 함양하는 과정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아 많은 학계와 부모님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어요. 이 연구를 통해 저는 미국과 한국 두 교육 시스템의 장점을 모두 살려 새로운 교육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우리 가족의 한국 생활은 단순한 교육 체험을 넘어서 서로 다른 두 교육 문화가 어떻게 조화롭게 융합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어요. 준호는 이제 미국과 한국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체득하며 세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교육은 국경을 초월하는 힘이 있으며 각 문화가 가진 소중한 가치들을 서로 배우고 보완할 때 진정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미국에서 자유와 개성을 중시하는 교육이 때때로 학생에게 필요한 규율과 지도,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제공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의 체계적이고 존중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 학생들에게 안정감과 자기 통제 능력을 길러준다는 것을 준호의 변화가 증명해 주었어요. 우리 가족의 모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한국에서의 경험과 미국에서의 연구를 통해 두 교육 시스템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해요. 이 이야기는 한때 미국 교육의 과도한 자유 속에서 집중력을 잃고 방황하던 소년 준호가 한국 교육의 엄격한 규율과 깊은 존중, 인내, 그리고 협력의 가치를 통해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며 우리 가족 모두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된 여정을 담고 있어요. 앞으로 준호는 자신이 배운 소중한 가치들을 세계에 전하며 두 문화의 다리를 놓는 멋진 인생을 걸어갈 것이라고 믿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교육이란 국경을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각 문화가 가진 소중한 가치들을 서로 배우고 보완할 때 진정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미국 교육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창의성, 그리고 한국 교육의 체계적이고 존중을 기반으로 한 규율, 협동, 인내가 만나면 학생들은 자신을 통제하는 법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족의 경험이 증명해주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과 미국에서의 연구를 통해 두 교육 시스템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에요. 우리 가족의 모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준호와 같은 젊은이들이 올바른 방향을 찾고 두 문화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세계와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가능성을 느낄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각 나라의 교육 방식이 지닌 강점을 서로 배우고 보완하여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사연의 감동을 주변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감동동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